자, 이렇게 주주총회 시간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오늘 하루장 좀 약세를 보였고요. 내일 아무래도 쉬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주목받는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또 관련한 내용 전문가로부터 들어봐야겠죠.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 송일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다른 이름이 좀 생각나가지고 제가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 먼저 일단은 4분기 들어서 첫 방송이거든요. 네, 우리 맞습니다. 두 분이서 지난 분기 때 워낙 2위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의지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치고 나가는 전략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성 매니저도 그렇고 이제 초반에 너무 치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좀 힘이 좀 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빠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초반에 좀 승부를 좀 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저는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아마 종목들 들어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어떻게 이번에도 아웅다웅 하실 겁니까? 아니 무슨 1등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2등으로 계속 엎치락 뒤치락했죠. 사실 별 생각 없습니다. 꼴등만 하지 말자. 최순희 형이 햄버거를 샀지 않습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꼴등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저희는 누가 돼도 꼴찌는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다 좋습니다. 네,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 얘기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부터 오늘 하루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은 저는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선택에 좀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실적 하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거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악재 소멸로 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19개 증권사인가 이렇게 해서 하향 조정을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적게 하향 조정한 데가 81,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주가가 6만 원대죠. 그럼 앞으로 30% 정도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가 8만 원 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수 3,000 다시 한번 또 외쳐보고 싶고요. 빠르면 진짜 내년 상반기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거시경제 지표, 지금 FM 가이드 이쪽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하고 다 따져서 보면은 실업률, 그다음에 4.1%로 작년치보다 또 둔화됐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9월 비농업 고용 부분들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증가. 그래서 예상치보다 또 낮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다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경제 잘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고, 중국에 지금 경기 부양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패시브 펀드 자금이 한 2조 원 넘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신흥국 시장에 저는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결국은 반전을 위해서는 이 HBM의 납품 소식이 좀 대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흘러나온 소식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시원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디램으로는 약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15%가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디테일하게 봐야 될 거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지금 반도체를 총괄하는 DS 부문장이 사과문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정 실적입니다. 이달 말에 나오는 게 확정 실적인데
잠정하고 확정의 차이는 부문별 실적이 공개가 되냐 안 되냐 차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9조 1,000억에서 반도체 부문이 어느 정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가전이나 휴대폰 이런 쪽을 봤을 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도 고객사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나름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거는 DS 부문장의 사과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저하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자 그 원인에는 디램이 있었죠. 디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디램이 여기서 가격이 급반등을 하고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시장의 포커스는 HBM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디램만으로는 아직 약하다. 하지만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디램이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메모리 CXL을 올해 연내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권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이제 9월 19일 날 이제 앵커님께서 삼성전자를 매수 포인트로 봐야 되냐 말씀하셨을 때 아직까지는 관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미 실적이 나왔고 아까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께서 재료 소멸로 봐야 된다라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63,300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한 줄 평의 내용을 함께 들어봤고요. 앞서서 우리 두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또 진행을 해줬는데 위고비 출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첫 번째 주제가 제약바이오기도 해서 이 내용 먼저 살짝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위고비 나오면은 뭐 한번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 하나 보고 있는데 약간 두렵죠.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근손실 위험이나 이런 게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근손실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부각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부작용으로 부각이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셨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작용보다는 일단 효능에 지금 시장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출시된 국가에서 계속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 테마주들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순환매가 연출이 되었었는데 위고비뿐만이 아니라 이 일단 비만 같은 경우는 올해 제약바이오 3대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고비만 포커스 맞출 게 아니라 하반기에는 다양한 학회가 또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또 비만 관련 일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까지 살짝 짚어봤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영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래도 버텨준 게 좀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지켜준 게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바이오 쪽에서 순매수를 많이 보였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금리 인하도 시작되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목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관련 박람회도 오늘부터 또 열리고요. 그리고 이어질 또 학회들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준현 매니저님, 네. 올 연말까지 좀 강하겠습니까, 계속? 저는 지금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바람이 좀 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 분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솔솔 불고 있다. 솔솔 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상한가가 15% 그 전 때는 이렇게 보면은요. 제약바이오를 빼놓고는 코스닥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일반 단발성 테마보다 AI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한 방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단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템베거를 시작하면서 한 7, 8월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 CPHI 24 이런 게 지금 컨퍼런스 이런 게 제가 봤을 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곳에 보면 올해 지금 160여 개의 그 기업들이 지금 거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한 6만 명 이상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예. 또 위탁 생산할 부분들 이런 기업들도 알아본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뭐 꼭 위고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또 주식에 저는 이제 실전 트레이더 출신이라서 이런 분위기를 좀 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15% 말씀을 해주셔서 가격 제한폭 언제 완화됐는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2015년이었다 그래요? 이제 10년 됐네요. 네, 투자 맞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예, 제 딸내미 큰 딸이 15살이고요. 예. 저 그 결혼하기 이상, 전에 그 전부터 했다? 전부터 했으니까 예.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의 노하우로 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코오롱생명과학과 SLS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자, 각각 한번 이유를 들어봐야 할 텐데, 코오롱생명과학은 말씀해주신 이번 그 박람회에도 참여를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코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료 의학 쪽을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신약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HIP 쪽에 또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항암제 여러 가지 또 항암제나 이런 여러 가지 신약에 대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번에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뭔가 큰 성과가 없어도 예. 기대감 자체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길게 움직이고 연속성 있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한 번 오를 때 뭐 한 10%, 20% 이상씩 하루에 그러니까 팡팡 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 만약에 지금 이제 추세 자체도 거의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에서 한 번 수급만 붙어주면 이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 을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뭐 자회사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 공동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있고 이미 한 20곳 정도와는 미팅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자, 송률 매니저의 종목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무섭죠? 자, 예. SLS바이오인데 네. 오늘 16% 하락했거든요. 네네. 오늘 종목 맞게 가져오신 거 맞죠? 네, 정확히 맞고요. 이게 참,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하락을 했었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예. 일단 뭐 SLS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제가 이거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좋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위고비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의약품 품질 검사 관리에서 국내 1위를 랭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40% 갖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40%를 가진 민간 기업은 가장 유일한 기업이 SLS바이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키트가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품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고비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위고비 관련주 블루엠텍도 좀 움직였었는데 지금 이제 SLS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고비 품질 관리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로 인한 수혜도 어느 정도 더해줄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SLS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모멘텀만 본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의약품 검사 분야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식품과 화장품에도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식품, 화장품 이쪽 이제 검사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점유율을 20% 확보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기술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급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뭐 대주주 지분이 출회가 된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측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는 앞으로 물량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특히나 이제 자사주 취득 소각에 대한 내용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주환원 정책도 피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급락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메리트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떨어지는 이유가 일단은 좀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주주들의 걱정 그리고 우려 또 기대감이 함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크릿 주주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종목 토론방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의견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오롱 생명과학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내용 올라와 있는데요. 코오롱 티슈지는 위로, 코오롱 생명과학은 아래로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두 견 모두 바닥권이라 속상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주주 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행정재판, 공장엔 화재, 이런 안 좋은 악재에 대한 의견이 참 많네요. 그럼 한 가지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 대바닥이 형성됐다. 3월과 7월에 각각 거래량이 솟구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번 더 오른다면 24,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박준현 매니저의 종목에는 늘 이렇게 차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함께 기대해 주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SLS 바이오 토론방 입장해 보겠습니다. 비상 초비상 9억짜리 자사주 소각 뒤에 유중이라도 숨겨놨나 오늘의 급락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또 아래 이 주식을 사고 약이 없어도 살이 빠집니다. 혈압은 올라요 라고 올라와 있네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들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 올라와 있는데요. 대표가 주가에 영향 미칠 사항 없다라고 발표를 했죠. 사실 오늘 저희가 종목 선정할 때요. 이 종목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송규 매니저가 그래도 가야 한다라고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으니까요. 앞으로의 수익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우려 섞인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 관련해서는 저도 차트를 보고 나서 이거 괜찮을까 싶었던 부분이 블랙 먼데이 때도 열심히 그 2만 원 선을 지키기 위해서 좀 싸움을 벌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2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고 오늘도 보면은 종가가 18,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오롱 생명과학 좀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거의 아까 어떤 분이 대바닥이라는 표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19만 원짜리가 지금 보시면 2만 1,000원까지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고점 정도가 최근 고점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한 5만 원권 정도 됩니다. 자, 5만 원권부터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5만 원에서 지금 18,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죠.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이 종목이 거래 없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렸다면은 제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알고리즘에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저점 부근에서 2만 원대, 18,000원대 그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2만 원대가 얼마만큼 지금 낮은 가격이 이제 저렴한 시세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차트를 또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요거는 지금 거의 들어온 수급이에요. 윗골이 달려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거는 고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이제 뭔가 시동을 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조금 물량이 좀 나간 부분은 좀 보입니다. 여기 물량이 좀 나간 부분은 보이는데 앞서서 보시게 되면은 120만 주의 거래량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요 한 50만 주 정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쪽에서 지금 물량들이 계속해서 저는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는 말씀이고요. 저점도 지금 잘 다졌습니다. 한번 깨긴 했지만 올 2월 이후에 한번 저점을 깨긴 했지만 더 이상의 지금 저점을 깨진 않습니다. 깨진 않고 다져주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수급이 붙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점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좀 간보는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오롱 생명과 기술적 분석 맞춰보고요. SLS 바이오 관련해서는 앞서서 유증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어요. 신사옥에 필요한 자금도 주주 가치 훼손까지 하면서 자금 땡기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유보율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건실한 기업으로 보는 게 우리가 맞는 것 같고 SLS 바이오 같은 경우 일단 오늘 매물이 출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사측에서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사측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매물 출회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둔 이유는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매물이 출회된 창구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증권하고 교보증권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특정 창구에서 매물이 출회된 거는 맞지만은 악재로 인한 하락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악재가 반영되면은 특정 창구에서만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 창구에서 매물 출회가 되는 현상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다라는 점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고비 지금 위탁관리 기술 이전도 받은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내에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키트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판매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 많다. 이제 앵커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오히려 하락이 매수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는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2만 원이 좀 중요한 위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목표가는 그러면 2만 원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목표가는 그 중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41,990원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4만 원이요? 네. 자, 이 종목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네. 자, 지금 4만 원권에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고점 부분 5만 원권에서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자, 거래가 터졌는데 그 부분에 가장 아랫꼬리, 음봉의 가장 아랫꼬리 정도가 지금 한 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1,990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 부침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지금 하락하고 나서 거래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메이저 수급이 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주가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거의 힘없이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거래가 붙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가까지는 중간에 매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 라인은 16,590원. 제가 이렇게 막 10원 단위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 네이버 밴드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숨처럼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3분기보다 뭔가 가격 전략이 디테일해진 느낌입니다. 목표가가 41,990원, 4만 원대입니다. 손절가는 16,590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또 기회로 활용해 보겠다는 SLS 바이오인데 가격 전략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차트 보기가 무섭죠. 자,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3,270원인데 만약에 오늘 급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4,500원의 저항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4,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는 게 맞지만은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3,270원에서 앞전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기준봉 장대 항봉이 나왔죠. 여기 중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앞전에 지지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4,000원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원 함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와 관련한 탑픽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